네, 안녕하세요. 김주현의 리포트 김주현입니다. 12월하고도 12일이 됐습니다. 어느덧 이제 12월의 절반 가까이 와 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날도 굉장히 추워졌어요. 물론 아직까지 기온차가 꽤 커서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휴전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는 어떤 부분에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담은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월간 리서치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바이오텍 리포트인데요.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 이 섹터 안에서 이번 달 흐름은 어떤 부분들 눈여겨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 보고서 ST팜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 나왔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관전 포인트는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의 함의는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휴전 가능성은 결국 자금 여력이 결정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휴전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아직 진전을 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지난 11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28조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제안했던 바 있습니다. 이 안은 도네츠크 그리고 루안스크 지역을 러시아 소유로 인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에는 상한선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들어도 그냥 알 수 있듯이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안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실제 러시아는 이 안을 받아들였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서 이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지역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또 다른 안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다만 러시아는 이번에는 별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굳이 손해를 봐가면서 휴전의 협상에 응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인 거겠죠.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두 가지 포인트가 만족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영토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향후 안보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로서는 명분이 영토 확장 측면에서 담보돼야 한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방지할 수 있는 안보 조항이 당연히 담보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예상하듯이 이 두 지점에 대한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이 양측의 전쟁 수행 여력이 낮아질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김성은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림에서 보시면 현재 폴리마켓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금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자금력과 관련해서는 일단 러시아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핵심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에너지 수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타격을 입게 되면 전쟁을 이끌어갈 자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역시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 두 곳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유럽에서의 지원 그리고 미국에서의 군사적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현재 유럽연합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해서 2,1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서 이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줬는데 쓰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최종 승인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2030년까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때문에 이 자금력과 관련해서 전쟁이 휴전으로 갈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과정에 러시아 자산 동결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이걸 좀 일단 단기로는 보셔야 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자, 일단 이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양측이 휴전과 관련해서 일단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같은 상황은 전쟁 종료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반영했던 방산주에는 일단은 반등의 여지를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휴전 가능성은 열려 있죠. 추후에 양국의 자금 여력이 이 자금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휴전 가능성 역시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휴전 가능성이 올라가는 자금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쟁과 관련한 테마 안에서 재건 인프라 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확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리서치 글로벌 헬스케어 처방전 김승민, 서미화 그리고 김충현, 조세은 애널리스트가 함께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바이오텍 랠리는 12월에도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리포트예요. 우선 이 헬스케어 바이오텍 11월을 되돌아보면 지난 11월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는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에 총 3.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전반적인 센티멘트가 개선됐고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의 구간에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이 방안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만 좋았던 게 아니라 미국 중소형 바이오텍 또한 전통적인 글로벌 바이오텍 딜 성수기를 맞아서 11월 한 달간 위로 상승하는 추세의 흐름을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일단 뭐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12월의 시장 흐름 역시 11월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는 이 빅파마들의 인베스터 데이 등을 앞두고 특허 만료를 앞둔 기존 블록버스터의 인수, 라이선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기이죠. 때문에 12월 역시 계절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텍의 딜 성수기 그 안에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ABL 바이오가 대형 딜을 성사시킨 만큼 이후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오스코텍과 D&D 파마텍 등이 후속적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은 보시듯이 8%대 수준이에요. 지난 10년간의 평균을 내보면 약 9% 수준인데요. 이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체 시총 규모 면에서는 밸류에이션과 관련한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한편 신약의 상업화 그리고 신약 R&D 그리고 신약 생산 여러 이제 의약품 밸류체인 전반의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레벨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펀더멘털 레벨업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은 더 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종 전체에 대해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고요. 의료기기도 봐야죠. 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섹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경쟁 심화로 인한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해외 시장 성과에 집중해서 종목을 픽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최선호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마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인적 분할을 마무리 짓고 수주 경쟁력 강화 그리고 5공장 추가 수주 가능성 그리고 6공장에 대한 투자 발표 등의 기대 요인을 안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230만 원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에서는 브라질 유통사 인수에 따른 효과 그리고 신제품 효과로 내년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강조하면서 클래시스를 최선호주로 골랐어요. 이 클래시스에 대해서는 투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9만 원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디지털 헬스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 꼽았고요. 글로벌 기업에서는 스트라이커 그리고 보스톤 사이언티픽을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자, 마지막은 개별 기업 리포트예요. ST팜인데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미화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예요. RNA 치료제 시장과 함께 성장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원료 또 ADC 링커 같은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소재 개발과 생산에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차세대 치료제 개발의 핵심고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회사가 지난 2024년 12월 FDA 승인을 받았던 FCS, 그러니까 가족성 킬로미크론 혈증 치료제 이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또 이 약물을 최초에 승인받았던 병증이 아닌 다른 적응증, 그러니까 고중성 지방 혈증에 쓰는 것에 대해서도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때문에 이 치료제에 대한 추가적인 주문 가능성은 내년에 더 높아졌다라는 게 서미화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지난 8월에 FDA 승인을 받은 약품인데요. 유전형 혈관 부종, 그러니까 HAE 치료제 같은 경우 유럽연합 승인 권고를 받은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 1분기 중에는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이 FCS 치료제 그리고 HAE 치료제 매출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서미화 애널리스트는 이 리포트에서 이 두 치료제 같은 경우 내년에 매출이 올해의 2배 이상으로 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환율 효과까지 반영되는 4분기 올해 실적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매출이 전년 대비 25.3% 그리고 영업이익이 110.1%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형도 외형도 수익성도 모두 다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될 거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특히 수익성 면에서의 성장이 조금 더 유의미한 그림을 보여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내년에 성장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결과 낼 수 있겠죠. 현재 PER 기준 5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3년 평균이 69배, 69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 평균에 비해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높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주요 파이프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과 수익성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더 덜어질 거다라는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모두 반영해서 투자 의견은 일단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12만 5천 원 제시했던 바 있어요. 이걸 16만 원으로 28%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쭉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한 주 보내세요.